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리더분들이 어떻게 하면 일을 좀 잘할 수 있을지, 그리고 리더분들의 멘탈을 위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리더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게 뭐 회사를 관리하시든 아니면은 팀장으로 승진을 하든 사람 사이의 관계나 아니면 내가 일을 더 해나가야 되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고려할 것들이 되게 많은데 이러한 정신건강,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멘탈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많이들 얘기하시고요. 실제적으로 저도 이제 어떤 큰 병원에 소속돼 있을 때와 다르게 이제 저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이제 병원을 운영하면서 이런 리더로서의 어려움을 많이들 느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리더의 과정은 스스로를 성장시키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와서 함께 성장시키고 그리고 조직을 함께 성장시키는 이러한 단계로 나뉘는데요. 이러한 단계가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리더들의 멘탈을 부여잡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요.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분들은 많이 불안하시죠. 이건 이렇게 하면 잘 될까? 이건 이렇게 하면 잘 되지 않을까? 아니면 또 내일은 어떨까? 또는 저 사람들이 내가 지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느낄까? 또는 우리 팀의 성과는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때문에 업무 중에도 불안하고 퇴근 후에도 불안하고 그리고 뭐 휴일에도 사실 쉽게 잘 쉬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 속에 빠져서 부정적인 감정, 그러니까 불안에 휩싸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불안뿐만 아니라 사실 이런 그 리더분들이나 아니면 대표님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고민들 중에 사실 큰 부분이 물론 불안이겠지만 불안 이외에도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던 그런 관계에서 오는 걱정이나 두려움, 그리고 이 리더분들이 완벽주의가 강할수록 또는 잘 되지 못할 상황, 그 다음 통제되지 못하면 어떡하지에 대한 두려움이나 걱정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뭔가 어떤 경제적인 부분도 당연히 있을 거고, 그리고 모든 이런 식구들을 책임져야 되는 책임감으로 인한 걱정, 그리고 스트레스도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퇴근을 한다 하더라도 이거 자체가 무의미하고 계속 이 프로젝트나 아니면 어떤 사업체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일의 연속성상에 있는 스트레스도 이런 어떤 대표님들이나 아니면 리더분들이 가지는 걱정이나 스트레스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리더가 되기 전에 많은 분들이 상상 속에 하는 이런 그림들은, 성공으로 가는 그림은 어떤 이 일직선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내가 시작을 하고 계획대로 순차적으로 잘 진행될 때 성공에 도달될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사실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성공으로 가는 어떤 길에 있으면 처음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그 언저리를 계속 가는 시도, 그리고 잘 안 됐던 것들, 그리고 넘어지는 부분들이 계속 반복됨으로써 성공에 최대한 가까이 나아간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되는데, 아주 이상적이고 아주 깔끔한 그림만, 성공으로 가는 깔끔한 그림만을 생각하다 보면 오히려 이런 리더들이 가지는 스트레스에 빠져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의 사업체나 아니면 하나의 팀을 책임지는 리더라면 이런 리더가 가지는 스트레스나 그리고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들을 늘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럼 이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나갈 것이냐, 그러면 다음번에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되는 문제는 무엇이냐,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우리가 스트레스에 조금 더 이겨낼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가들이나 아니면 대표님, 그럼 리더분들은 이 가면증후군이라는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닥쳐올 수도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실제로 본인이 이제 두려움이나 걱정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늘 성공하거나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거나 뭔가 실패할 수도 있다, 그리고 뭔가 잘 안 된 나의 단점들이나 이런 것들이 세상에 알려져서 내가 뭔가 사기꾼처럼 또는 이런 어떤 그 거짓말을 하는 사람처럼 보여지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을 가지는 것을 이제 가면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사기꾼 증후군이라고도 하는데요. 사실은 이러한 증후군들이 우리 대표님들이나 아니면 리더분들이 늘 가지고 있는 부분들인 거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대할 때 가져야 될 생각은 누구나 이러한 감정들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불안하거나 두려웠거나 그리고 걱정을 가지는 거나,
그 다음에 뭔가 잘 안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누구나 어떠한 리더라면 가질 수 있는 마음이다 라고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내면 성찰이 그만큼 필요한 거고, 내 마음은 어떠한 상태이고 어떠한 감정을 느끼고 있냐라는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나는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들을 남들이 알아채면 되게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팀의 사기가 저하될 것이야. 이게 아니라 내 스스로 어떤 상황에서 부정적인 감정들이 발생되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부분에서 좀 더 스트레스에 취약한지, 그리고 때로는 부서지고 깨지는 과정들도 회피하거나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과정들이 나의 생각의 패턴들이 보여지고 이러한 감정들의 패턴들이 드러나는지를 잘 살펴봐야 우리가 가려는 곳에서 부서지지 않고, 그러니까 번아웃 되지 않고 실제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리더분들의 이런 정신건강과 관련된 연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몇 가지를 살펴보면, 리더분들이 아닌 어떤 일반 분들과 비교한 연구를 봤을 때 사실은 많은 정신건강의 문제들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스트레스를 가지거나 이런 걱정과 불안감이나 이런 우울감을 유발시키는 사건들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제 우울증이나 그다음에 ADHD, 그다음에 중독적인 부분이나 양극성 장애 같은 것들이 대조군,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3배 또는 2배 또는 10배 이상 이렇게 증가되어 있는 유병률을 나타내는 결과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연구 결과에서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리더분들과 이제 대조군,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을 비교해 봤을 때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크게 없는 집단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일촌 가족, 그러니까 배우자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까지 합쳤을 때의 이 정신건강의 문제를 비교했을 때는 리더분들의 본인과 가족들의 이런 비율을 합쳤는 것들이, 그러니까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72%고, 그리고 없는 사람들, 대조군 중에서 이 정신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본인과 가족들의 이 비율은 49%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기업가들, 그리고 대표들, 그 다음에 리더분들의 본인 그리고 가족분들이 이런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높다라는 연구 결과들인 것이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리더분들의 정신건강에 문제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어떤 스트레스풀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것들을 이겨내고 조금 더 롱런하고 더 성장하기 위해서 갈 것이냐라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겠죠. 개인마다 이런 역량이나 이런 우수성들은 더 이상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뛰어난 분들이라는 건 여러분도 이미 아실 거예요. 그러면 이 뛰어난 역량을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펼칠 것인가가 가장 핵심일 것인데, 번아웃 되지 않고 본인의 능력을 잘 펼칠 수 있도록 또는 길게 펼칠 수 있도록 가는 것이 이런 리더분들의 멘탈 관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은 지치지 않고 번아웃 되지 않고 이러한 스트레스를 관리하면서 안정적으로 가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번아웃에 사실 좋지 않은 점들은 여러분도 많이 아시겠지만, 조직적 측면에서는 이 리더분들이 번아웃에 빠지면 사실 모두 무너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개인의 사업체나 아니면 뭔가 중요한 결정이나 늘 딜레이되고, 갑자기 뭔가 의사결정권자라든지 뭔가 프로젝트를 이끌어 나갈 사람이 쉬어야 한다, 또는 더 이상 일을 해 나가지 못한다고 했을 때 이런 전력의 문제, 그 다음에 성과의 문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드러날 거고요. 기회의 상실이나 비즈니스의 실패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리더 개인으로 따지면 신체적인 부분이나 건강상의 아픔,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 그 다음에 가족이나 아니면 중요한 대상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삶 자체가 피폐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리더분들의 개인의 내면을 잘 되돌아봐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잘 관리하면서 안정적인 플레이를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각 개인뿐만 아니라 한 조직을 위해서도 매우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아웃의 단계는 사실 한 5단계 정도로 연구자들이 나누어 것들이 있는데요. 이 첫 단계로 보시면은 예를 들면은 어떤 점점 이 일에 대해서 만족하거나 열정적인 부분들이 조금씩 줄어드는 단계가 1단계라고 볼 수 있고, 2단계부터는 늘 피곤한다든지 뭔가 술에 대한 의존이 생긴다든지
뭔가 걱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드러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 단계는 이제 평소보다 좀 예민해지거나 까칠해지는, 좀 부정적인 감정들이 많이 두드러지는 단계라고 볼 수 있고, 네 번째 단계는 실제로 가족과의 갈등이 생기거나 어떠한 신체적인 질병이 생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5단계는 이게 삶이 뭔가 위협을 받을 정도의 질병이 생기거나 신체가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이 4단계, 5단계쯤 되면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는 이 리더분들이 일을 그만두거나 퇴직하거나 아니면 사업체를 그만두거나 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4단계, 5단계에서 우리가 점검을 하려고 해도 이미 늦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단계나 3단계쯤에서 본인의 이상 사인을 캐치하고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잘 조절해서 좀 더 예방적으로, 좀 더 선제적으로 본인들의 퍼포먼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내가 지금 번아웃에 한 2단계, 3단계쯤 온 것 같은데 라고 느낀다면 본인 스스로에 대한 감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번아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또는 더 잘하기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이 CEO나 리더들은 늘 이렇게 스트레스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되고, 그러면 이 번아웃이 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이러한 감정 조절 능력,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인데, 방법은 이제 부정적인 감정들을 조절하는 감정 조절 능력을 키우고 이러한 것들을 문제 해결 능력으로 이제 옮겨가는 이제 퍼포먼스 코칭이라는 것들이 있겠죠. 이러한 퍼포먼스 코칭이라는 것은 감정 조절 능력도 함께 키우면서 문제 해결 능력에 손상 가지 않을 만큼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코칭을 의미하는데요. 이런 인지행동 치료에 기반으로 한 퍼포먼스 코칭 역시 리더분들께서 꼭 개인의 성과나 조직의 성과를 위해서 한 번쯤 경험해 보실 만한 이런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리더분들께서 가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숙명이라고 함께 할 수 있는 이 스트레스, 그 다음에 리더분들의 심리적 어려움, 그다음에 정신건강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러한 정신건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인정하고 억압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러한 감정들을 잘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지행동 치료나 이런 퍼포먼스 코칭들을 조금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주변에 힘들어하는 리더분들이 아니면은 본인 스스로가 리더가 되기 위한 분들 역시도 이러한 감정 조절 능력을 기르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